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요. 최정의 전문가님을 모시고 초보 탈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하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요. 날씨처럼 좀 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떨어진 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지난번인가 종목들 떨어지면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수라든지 지금 현재 구간 종목이라는 지수를 보시면 종목에 대비해서 또는 국내 지수에 대비해서 떨어졌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떨어졌던 모습들보다는 매수 물량이 부재하기 때문에 네.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에 대한 회복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코스피도 1%가량 올랐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또 노하우 전수해 주셔야죠. 예, 자, 일단 가볍게 지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하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론을 일단 빼고요. 이론까지 너무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우리가 쭉 기법에 대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하는 기법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끊어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요걸 보고 저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나가면서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또는 한 발자국 앞서서 시장을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제가 이제 첫 강의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 박스권 방향성 기법, 조건은 한 번쯤 딱 읽어보시고요. 박스권 방향성 기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그 안에 박스권에 대해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방법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수라든지 종목들이 횡보장을 걸치게 되면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루한 장이 언제 또는 조금 더 빠르게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박스권 방향성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눌림목을 말씀드리면서 제일 처음에 합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눌림목에도 단기, 중기, 장기 또는 박스권 긴 폭이 있는데 제일 큰 박스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박스권 방향성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박스권 눌림목에 대해서 합성시켜 드리면서 밑에 쪽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같이 거래량이 동반해서 나와야 되고, 그 네. 거래량 거래량 자체가 5배에서 10배 이상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올라선 상태에서는 저항선이 당연히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지선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당연히 음봉 거래량,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없이 말씀드리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기 때문에 아마 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단기 눌림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 단기 눌림목은 기본적으로 길게 보는 그런 패턴들보다는 조금 짧게 또는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조금 단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시장의 포커스 종목, 요 시장의 포커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보기 바로 직전에 나왔던 시장의 포커스겠죠. 시장의 포커스가 받는 시점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받는 시점에서 약간 주춤할 때 또는 정체가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매수라든지 접근해보는 타이밍으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두 번의 강한 상승 흐름, 그리고 일별 거래량 100만 주, 요거는 마찬가지로 종목이 한 번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한 번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속임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2번 이상에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번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벌거래량 100만 주 이상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물론 100만 주 이상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 이전에 적어도 최소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100만 주 이상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요 두 개를 합산하게 되면 적어도 100만 주 이상에 나온 일벌거래량이 2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시는 음봉거래량으로 발생하면서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종목을 조금 더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대응 살펴봐야죠. 예, 그리고 네. 대응은 마찬가지로 박스권 그리고 단기 눌림목의 합성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50%의 되돌림 확인. 대신에 되돌림 확인하실 때 우리가 뭐 꼬리라든지 위쪽으로 선이 꺼져 있는 이런 캔들 차트보다는 몸통 부분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시가라든지 종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 안에서 변동성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 되돌림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단기 눌림목에는 특이하게 기간이랑 그리고 조정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 눌림목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 있지만 뒤쪽에는 없습니다. 근데 단기 눌림목 같은 경우는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단기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 공식 자체는 우리가 뭐 길게 박스권 눌림목의 형태를 할 때 우리가 최소 6개월 이상, 반년 이상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6개월을 기본적으로 일봉상으로 변환 수치겠죠. 그러면 변환 수치를 우리가 한 달을 매매 거래를 잡게 되면 20일로 나옵니다. 네. 주말을 빼고 나면 그러면 이제 60일 정도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고요. 앞쪽이든 뒤쪽이든 둘 다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앞쪽 기간이 어차피 보면 알지만은 뒤쪽에 대한 조정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시거나 뭐 속임수에 대해서 잘못 들어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앞쪽보다는 뒤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 복습해봤고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소개해 주셔야죠. 예, 오늘 배울 내용은 오늘은 기법보다는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현금 관리하는 거나 또는 대중에 대한 심리 상태겠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을 많이 받고 아마도 우리가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예를 들어갖고 내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 중에서 수익 나는 종목도 있을 거고 손실 나는 종목도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혜선 씨 같으면 수익 나는 종목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실 나는 종목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손실나는 종목을 정리할 것 같은데요. 손실 나는 네. 종목을. 예. 일단 우리가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어떤 데서는 수익 나는 종목을 정리하고 손실 나는 종목을 조금 더 들고 있어라. 또는 어떤 데는 손실 난 거는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손실 나고 있고 수익 난 건 더 좋기 때문에 수익 나기 때문에 수익 난 거를 차라리 들고 있어라. 이런 네. 말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 나가든지 우리가 뭐 개별주도 있을 테고 우량주도 있을 테고 그런 종목도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종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익 나는 종목 정리하고 무조건적인 손실 나는 종목을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합리적이지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A라는 종목 그죠? A라는 종목이 플러스권이고 수익권이고 그리고 B라는 종목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네. 여기서 우리가 현금을 필요해서 요 둘 중에 이제 종목을 정리하고 뭐 다른 데 쓰든지 아니면 갈아타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하시겠죠. 어떤 종목을 갈아탈 건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매도를 하고 요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매도를 하고 B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종목이 매도를 하고 나니까 더 올라갑니다. 왜? 강한 종목이니까. 네. 그죠? 그러면 B라는 종목은 또 약하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이래 되면 또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똑같이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똑같이 있는데 그 다음엔 또 반대로 하겠죠. 그러면 B라는 종목을 매도를 하고 A라는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손실난 종목은 확정이 되는 거죠. 손실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거고 A라는 종목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절대적으로 손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플러스에 대한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아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장이고 굉장히 상승장이다. 그죠? 시장 자체가 상승장에 대해서는 A라는 종목이 수익권, B라는 종목이 마이너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상승장에서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 좋지 않은 종목 같이 딸려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상승장에서도 조차 종목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유, 그죠? 올라가지 않는 이유 또는 시장에 연관이 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요럴 때 상승장일 때는 A를 보유하고 B를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약한 종목을 정리해 나가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어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늘 물론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공포심이나 불안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반대로 A라는 종목을 정리하고 수익을 확정을 지어 놓고요. B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종목이 내려올 때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목이 악재가 떠서 내려온 경우가 있고 종목이 뭐 잘못돼서 내려온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처럼 시장에 대해서 또는 같은 테마군들에 의해서 종목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자기 종목 또는 자기 물량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언더슈팅이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회복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대한 뭐 수혜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접근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국내적인 이슈가 아니겠죠. 국내적인 이슈가 아닌 종목을 건드는데 우리는 국내적인 이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종목이나 지수에 대해서 그죠? 종목이나 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 어떤 현금 관리를 하거나 현금 정리해 나갈 때는 지금 현재 자체 내에서 있는 우리 시장 상황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상승장에서는 수익 나는 종목을 보유하고 손실 나는 종목을 정리해 나가는 게 맞고요. 하락장에서는 손실 나는 종목을 조금 더 들고 있고 수익 나는 종목을 정리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나는 종목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떨어진 종목들은 언더슈팅 나온 종목들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 다른 뭐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은 적어도 한 가지 정도 우리 현재 시장 상황에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이 좋은 장인지 안 좋은 장인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대응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이 상승장일 때와 하락장일 때를 봤다면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면 되는 건가요? 예? 네, 지금 시장 좀, 상황의 예. 상승장에서 예, 예. 상승장에서는 수익 종목을 보유하고 예. 하락장에서는 수익 종목을 매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수익 종목을 어떻게 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요거를 물어보셨습니까? 네, 돈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예를 들어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 네. 종목이 있고 현금이 있습니다. 예, 종목이 있고 현금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예. 네. 자, 그 현금이 있는데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요런 방법요. 네. 예. 현금이 없을 때. 현금이 없을 때는 손실나는 종목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그죠? 하는지. 예. 똑같은 겁니다. 일단 뭐 상승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갖고 상승장이면 뭐 A 종목, B 종목 플러스 마이너스 작게 되면 상승장에서는 A 종목을 가지고 있겠죠. 네. 가지고 있으면 B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럼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손절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없어지는데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요 적어도 플러스 된 폭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는 단계 내에서 스탑로스나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그대로 위쪽으로 좀 더 추가적인 구간을 해나가시면 되고요. 요 구간에서는 아마도 현금이 있든 없든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네. 왜? 어차피 종목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락장에서 그러면 요 반대로 A라는 종목을
정리를 하고 수익을 확정을 짓고 그럼 B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럼 B라는 종목이 적어도 마이너스권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입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을 건들 건지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요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적어도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셔야 되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적어도 10% 이상 손실이 나고 있다. 그러면 물타기를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 10% 되는 동안에 이 종목을 대응을 못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가 넘어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하락장이면 조금 더 보유를 하는데, 그죠? 하락장이면 조금 더 보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금이 다시 생겼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근데 대신에 10% 이하다. 10% 이하 뭐 한 5% 정도 손실권이거나 한 3% 정도 손실권이다.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들고 보셔도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위쪽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위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물타기를 들어가는 경우에서 내가 조금 더 밀리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물타기를 들어가서 단가를 낮추고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건 되는데 위쪽으로 올라간 걸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면 다시 밀리게 되면 부담은 오히려 2배가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현금 관리를 했을 때 적어도 10% 이하, 10%가 넘어와야 되면 물타기를 들어가지 마시고요. 10% 그리고 이하라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쏘지 마시고 밑으로 타이트하게 조금 잡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들어가서 단가를 낮추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금 관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어서 배울 내용은 저희 어떤 거죠? 예, 다음에 배울 내용은 대중심리라는 건데 네. 우리가 요게 참 안 지워지네요. 자, 일단 대중심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래도 뭐 방에 앉아서 또는 사무실에 앉아서 내 혼자서 마우스를 까딱까딱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겠죠. 그죠? 그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중에 대한 심리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첫 번째 그 영향력 자체가 뭐냐면 개인이 대중한테 포함되면 심리적으로 안정 또는 굉장히 큰 힘을 갖는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데모하실 때 있죠. 데모할 때 내 혼자서 데모를 하게 되면 경찰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데 거기서 혼자서 데모하고 못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하나의 목표로 이제 단합이 돼서 그 힘 자체가 강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 믿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전념성과 중독성이 있는데 요거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전념성과 중독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테마를 접근할 때 또는 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적응을 할 때 뭐 지수가 좋다. 예를 들어 갖고 지수가 좋다. 또는 지금 현재 구간에 지수가 안 좋죠. 오늘 물론 회복이 나왔긴 하지만은 어제 전까지는 지수가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10월달 같은 경우는. 그게 왜냐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확산이 되고 퍼져나가면서 그게 전념성이 되는 거겠죠.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테마가 몰리게 되면 그 테마가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한 명, 두 명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전념성들이 가장 강한 급등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념성들이 있고요. 중독성도 말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론 중독성에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뭐 도박에 대해서 못 끊고 이래 있는 거는 좀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중독성입니다. 근데 주식은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어떤 분야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중독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갖고 뭐 어떤 기업에서 1인자 또는 어떤 부분에서 1인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독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집중하거나 열정을 태울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중독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요 중독성은 뭐냐면 우리가 종목이나 주식을 하거나 매매를 해 나갈 때 단순하게 주식에 대한 또는 매매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감염이 되는 거겠죠. 그런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떤 정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볼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과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가져보면 다른 사람들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음 효과라 그러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정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정보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독성들, 대중 심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중독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논리적, 비합리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앞전에 우리가 뭐 현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수익 나는 종목, 손실 나는 종목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뭐 수익 나는 종목을 예를 들어 수익 나는 종목이 20% 수익 나고 있고 손실 나는 종목이 5% 손실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20%를 수익 챙기고 5%를 좀 더 들고 있는 게 낫겠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논리적입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논리적입니다. 근데 그게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겠죠. 비합리적입니다. 왜? 그거는 단순하게 지금 수익이 나 있고 요건 손실 나 있기 때문에 또는 수익 날 폭이 좀 더 크고 손실 날 폭이 좀 더 작기 때문에 들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만은 합리적이진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뒤쪽 구간에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투자자 수치와 주가의 대중심리. 우리가 대중에 대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집돼서 하나하나 심리가 모여서 마켓이라는 곳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갖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절대적으로 바닥에서 잡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심리를 다른 말로 하면 군중심리겠죠. 그죠? 따라하는 거. 예를 들어 갖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주가가 뭐 올라가다가 뭐 쫙 내려옵니다. 그죠? 쫙 내려오게 되면 요 구간에서 또는 적어도 요 구간에서 우리가 종목을 볼 때 공포심이 확산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죠? 공포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올라가는 희망에 대한 전념성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급등을 해 나갈 때 종목을 볼 때는 저점에서 알 수는 없죠. 왜? 어느 정도에 대해서 적어도 중간 이상, 적어도 위쪽 고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희망에 대한 이런 전념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확산이 됩니다. 근데 공포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떨어지죠. 종목들이. 물량들이 투매가 나오고 뭐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이렇게 하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종목이 튀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못 잡는 이유가 뭐냐면 그중에 아까 하나가 대중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가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반등이 직접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공포심에 대한 구간들이 남아있다고요. 불안심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던질 사람도 던지고 뭐 손절할 사람은 하고 버릴 사람들 보고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그죠? 끊어버리면 종목은 그대로 있습니다. 종목이 10,000원이 됐든 그죠? 10,000원이 됐든 요게 막 주구장창 떨어져서 100원이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식 수는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주식 수가 예를 들어 100만 주가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주식 수가 변화는 없겠죠. 그러면 주식수는 변화가 없는데 요 주식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누가 들고 있어요? 이해관계자들. 그죠? 이해관계자들. 그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들고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좋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바닥을 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요 종목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올라갈 때 첫 번째 받는 구간보다는 그죠? 보다는 쭉 이어져 나가다가 한번 탁 튀고 두 번 튀고 종목에 대해서 호재라든지 뉴스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튀게 되면 그때 돼서야 이제는 바닥치고 올린다, 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때 우리 개인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개인들이 물량을 요때 꼬꾸라진다고 해서 요 사람들한테 욕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한다고요. 왜? 자기들이 안 잡았으니까. 그죠? 자기들이 그거 줬잖아요. 물량을 주고 나서 더 높게 산다는데 그러면 요 밑에 잡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차익 실현 해야 되겠죠. 그래놓고 뭐 종목이 떨어지고 어쩐다, 저놈들은 다 팔고 나간다. 다 팔 수밖에 없겠죠. 저라도 팝니다. 그죠? 왜? 차익 실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오고 들어오고 있는데 산다고 하는데 나는 팔고 싶은데 팔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대중심리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저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저점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인 저점은 떨어질 때 나오겠죠. 올라갈 때 저점이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난 저점을 잡고 싶은데 저점이 안 잡힙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매매하는 패턴 보면 올라갈 때 매매합니다. 그럼 저점이 잡을 수 없는 매매를 하면서 저점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요거 차트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희망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는, 그죠? 희망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는 공포심에 대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주라든지 테마주라든지 항상적으로 내가 잡을 때는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또 고점을 다시 한번 재탈할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결국엔 또 물려있고 결국에는 그게 고점이었니 어쩐다는 얘기를 하죠. 그게 왜냐면 희망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밑에서부터 공포심처럼 밑에서부터 우리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저점을 잡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중심리에 대해서 휘말리다 보니까 희망에 대한 반응 속도는 늦고 공포심에 대한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공포심에 반영이 빡 되게 되면 투매가 나오고 급락을 하게 되는 게 그 이유 때문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대중심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군중에 대한 또는 그 대중에 대해서 속해 있는 한 명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힘든 경향이 있죠. 그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공포는 공포를 몰고 오고 희망은 희망을 몰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와 급락주 이런 것들이 생겨 나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 현금 관리랑 대중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도 뭐 이거를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보다는 그죠?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현금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대중 심리 뭐 전반적으로 심리 게임이다라고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 있죠. 지금 시장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만 알면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읽거나 잘못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대중 현금 관리와 대중 심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 배워봤는데요. 이것들을 토대로 저희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저희 현금 관리와 대중 심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저와 함께 테스트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네. 첫 번째 문제. 오늘은 뭐 문제를 많이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네. 가볍게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현금이 없을 때는 손실나고 있는 종목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 제가 아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이거 고민을 해봤는데요. 노로 하겠습니다. 손실 나고 있는 종목 아니에요. 수익 나는 종목 같아요. 네. 답은 맞는데 설명은 틀렸습니다. 두 자, 번째 문제. 네, 두 번째. 공포의 반응 속도는 희망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 빠르다. 이거는 yes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다수결의 원칙처럼 네. 대중심리도 그런 다수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심리와 같이 네. 매매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no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저 다 맞았는데 풀이가 틀렸다고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설명을 네. 조금 덜 했는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현금이 없을 때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종목을 다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종목에 대한 비중이 100%고 현금이 없을 경우에서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이 이렇게 있으면 한 종목은 수익 나는 종목, 한 종목은 손실 나는 종목 요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단편적으로 접근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요거를 이전에 지금의 현재 시장 상황 요 안에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수익 나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시장 상황이 좋을 때 화랑길 장일 때는 수익 나는 종목을 가지고 있고 손실 나는 종목을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같은 경우는 수익 나는 종목을 수익을 확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손실 나는 종목을 조금 더 보유하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조건이 없게 되면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확률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앞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네. 그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수익인지 손실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기에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포에 대한 반응 속도는 희망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네.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제일 대표적인 급등주죠. 그죠? 올라갈 때는 우리가 항상적으로 끝물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요거 때문에 그렇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떨어질 때 저점을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의 반응.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에요. 공포는 조금 더 희망보다 훨씬 더 많은 공포를 몰고 오기 때문에 공포에 대한 반응 속도는 희망에 대한 반응 속도보다 빠르다. 그죠?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대중심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나 언론 매체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하죠. 좀 힘이 있잖아요. 뉴스나 매체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 조금 더 나한테 알려주는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봐도 정보, 저기 봐도 정보, 저기는 좋다 그러고 저기는 나쁘다 그러고 그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대중심리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는 거는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대중심리와 같이 매매를 한다는 건요.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제가 언제입니까?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인가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네. 그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일치될 때는 위험하다. 네. 그죠? 기억나시죠? 그게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중심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예를 들어갖고 상승할 때 뭐 종목이 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을 하게 되면 뭐 한 60%는 상승을 생각하고 있고 한 40%는 하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 40%는 잠재적인 매수 군이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70%, 80% 정도는 넘어가서 요게 100%가 되고 요게 빵프로가 됩니다. 극단적으로 보시면. 네. 그러면 100%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더 이상은 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나 급락이 나오는 거겠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대중심리랑 같이 생각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나 또 김지훈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온라인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코너 속 코너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시청자 퀴즈 이벤트 순서입니다. 전문가님이 매일 하루에 한 문제씩 퀴즈를 내주시는데요. 그날의 강의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중에서는요, 3분을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22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2등에게는 VIP 회원권, 그리고 3등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가기 전에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퀴즈는요. 주가가 현실물 경기에 선행하는 기간은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6개월이었죠. 당첨자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도 나가겠습니다. 리치맵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1번 신동엽, 2번 유재석, 3번 김지훈, 4번 강호동.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고요. 정답도 맞추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퀴즈는 참 쉬워 보이는데요. 네, 정답 꼭 맞춰주시고요. 당첨자 발표는 내일 이 시간에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내일도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어제 당첨자 발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일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은요, 두 종목 지난 시간에 들고 오셨던 종목 AS 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뭐 AS보다는 그냥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차피 공략주라 하더라도 너무 맨날 중위 종목인데 장기 종목인데 쭉 들고 간 종목인데 자꾸 종목만 넘쳐나거나 하게 되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한번 종목하고 수익 챙겨드리고 요번에 또 종목 한번 하고 오늘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자, 지난주에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에이티너 인베스트랑 에이텍이라는 종목을 두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 오늘 보시면 요 왼쪽 부분이 에이티넘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에이텍입니다. 그러면 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그 이하로는 안 내려왔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일단 저가 부분인데 일단 오늘은 조금 더 밀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어제까지 해서 한 17% 정도의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나왔으면 좀 더 설명을 드렸을 텐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가볍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단 AT는 먼저 보시면 요 놈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다른 종목을 가지고 오면 서운하시겠죠, 그죠? 그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수익인지 손실인지 연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종목을 잡게 돼 있으면 뭐 부담 없이 그냥 수익권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갈 때 1,490원으로 마감했는데 여기 보실 때는 앞전에 강의한 거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밑줄 한번 꺼서 한번 설명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지금 간단하게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을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10월 달에 음봉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10월 달 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장 자체는 뭐 크게 악재도 없고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올 이유도 건덕지도 없습니다. 근데 밑으로 해서 매수에 대한 수급이나 주체들이 작다. 그리고 부재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흘러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흘러내린 종목들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놈을 어차피 잡게 됐으면 수익권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아무 때나 잡게 돼도. 네. 자, 그러면 요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가볍게 대응하시면 우리가 밑으로 해서 가격대를 얼마 불러드렸죠, 저번에. 자, 가격대를 1350에서 1400원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1350에서 1400원. 요 사이로 이제 매수를 해 나가면서 분할 접근 해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잡으신 분들은 어차피 수익권일 테니까 요놈 같은 경우는 이미 반등이 한 차례 나왔죠.
중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승 탄력이 첫 번째 상승 탄력을 보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5%에서 7% 이상의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접근해 나갈 때 무작정적으로 분할 접근을 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상승 탄력이 나오기 전까지 분할 접근을 해 나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에이티너 같은 경우는 7%, 10%, 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내려올 때 수익을 다 반납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요 가을대 매수 가을대 잡아놓은 요 가을대를 스탑로스 걸어 놓으시고 그대로 목표가까지 홀딩 하시면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종목 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을 만큼 다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매매하실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상승 탄력이 나기 전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조금 더 분할 매수 해 나가면서 다시 잡으라고 말씀드릴 텐데 아직은 지금은 뭐 탄력성이 벌써 나왔죠. 그죠?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매수가 이하로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으로 스탑로스 걸어 놓으시고 그대로 위쪽까지 목표까지 홀딩하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에이티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는 좀 올라갔다가 오늘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밀리면서 마감을 하면서 오늘 3,730원으로 마감을 했죠. 에이티너 같은 경우는 제가 3,700원에서 3,750원. 그죠? 네. 이 3,700. 종목은 에이텍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지금 에이텍입니다. 네. 자, 요 종목은 3,700, 3,750원으로 매수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종목은 뭐 상승이 나왔긴 하지만 어제까지 나왔긴 하지만은 큰 상승 탄력성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대신에 밑으로 해서 우리가 손절라인 잡은 구간들이 있죠. 그죠? 대략적으로 요 구간일 텐데 요 구간에 대해서 손절라인만 잡아 놓으시고 상승 탄력 당연히 에이텍도 마찬가지로 5% 7% 이상 넘어가기 전까지 분할 접근 해 나가면서 잡아 나가시면 충분하게 그죠? 충분하게 우리가 부담 없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공략주보다는 AS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에이티넘이나 에이텍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중기 종목이나 우리가 잡아 나갈 종목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제적으로 잡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공포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오늘 지수가 튀었죠. 오늘 1%도 튀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요걸 보고 이제는 다시 이제 또 올라간다 어쩐다 또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이제 항상적으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승하는 첫 번째 상승은 한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완전히 저점을 잡지 않는 이상.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항상 저점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드렸던 구간들보다는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기 종목이나 요 이외의 종목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요번에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끼는 편인데 요번에 11월 달 들면서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장중 방송이나 아니면 방송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나갈 때 진짜 저점이라고 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은 항상적으로 대중들의 심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휩싸일 때 그럴 때 많이 작용이 된다 생각하시고요. 요거를 혹시나 뭐 에이티넘이나 뭐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난 못 잡았는데 또 올라가서 아깝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은 항상적으로 순환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익을 챙겨가라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앞으로의 순환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 익혀놓으면 다음번에는 충분히 잡기가 쉽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 미리 공부하고 예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홈런주 에이티넘 인베스트와 저희 에이텍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수가와 목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매수가가 1,350원에서 1,4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예, 목표가 1차 맞습니다. 목표가가 2,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가 2,900원 잡아주셨죠. 에이텍은 매수가 어떻게 되죠? 전문가님 예, 말씀해 주세요. 3,700원에서 3,750원으로 매수가를 잡아놓고요. 네. 그다음 목표가는 당연히 이제 뭐 물론 쭉 들고 보시면서 스탑컷 딱 걸어놓고 위쪽으로 쭉 봐도 되긴 하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뭐 1차, 2차 딱 나와서 목표가를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는 4,150원, 2차 목표가는 4,900원을 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불어보는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네.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장 홈런주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내일장 전략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미국 대선 때문에 좀 증시가 불확실성이 좀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 뭐 해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그죠? 얼마 전에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뭐 1%대 폭락했다가 1%대 급락했다가 또 폭락했다가 급락했다가 반복을 하면서 우리 장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피에 대한 회복력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회복력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지금 그때 못 들었거나 못 봤는데 이제는 또 잡아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네. 하나 기억할 점은 뭐냐면 떨어졌다가 첫 번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상승에서 주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먹을 게 없다,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를 받쳐버리게 되면 그 두 번째 상승폭이 훨씬 더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말고는 어차피 위쪽으로 조금 더 높게 사는 것보다 한 템포 기다리게 되면 종목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우리가 욕심나는 구간에서 한 템포 쉬게 되면 내가 매매를 하고자 했던 그 가격대보다 훨씬 더 낮게 또는 조금이라도 낮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같은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해 나갈 때 조금이라도 싸게 매매를 해 나가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지수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조금 더 흔들려도 충분히 좀 참을 수가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해 나갈 때 한 템포 여유 있게 매매를 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증시 전문가들이요, 연기금의 이 추가 매수 물량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업종을 또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그죠. 네. 일단 뭐 추가적인 남아있죠, 당연히. 그게 네. 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증시에서 도는 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업종이나 섹터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012년도 연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업종을 미리 건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2013년 내년 초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종목 중심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2013년 들어서 업종별이나 섹터별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열렬한 강의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요,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요, 매집주로 대박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밤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